11번째 잠금 화면입니다. 설정에 가신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은 잠금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게요. 잠금 방식을 내가 또 정할 수가 있는데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얼굴 인식은 좀 꺼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지문이랑 패턴 정도만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면 스마트 락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랑 기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잠금을 내가 굳이 풀지 않더라도 알아서 잠금 해제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저희 집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껐다 키더라도 이렇게 잠금 화면을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이걸 등록하시면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 블루투스 기기에 연결했을 때 바로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사무실 등록하셔도 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장소랑 기기라면 이렇게 등록해서 간편하게 잠금 해제를 풀어보세요. Always on 디스플레이 설정도 가보겠습니다. 시계 스타일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내가 다양한 시계를 선택해서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꾸밀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움짤이 좀 이쁜 것 같아서 했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등록하고 싶다 하시면은 마이너스 버튼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껐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쭉 내리다 보면 바로가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전화 버튼 눌러서 화면 켰을 때 하단 모서리에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을 등록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바로가기는 카카오톡, 오른쪽 바로가기는 유튜브로 등록을 해놨어요. 켜보면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카카오톡으로도 갈 수도 있고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유튜브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로 보여지는 방식이 있고 플로팅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고 꼭 누른 상태에서 또 바로 그 앱도 갈 수 있으니까 편의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째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내리다 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요 가시고요. 버튼 형식으로 원래 그대로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스와이프 제스처에서 약간 아이폰 느낌으로 쓰실 건지 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내비게이션 버튼이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버튼 형식이 이전에 이동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삼선 아이콘 두 번 따닥 누르면 전에 앱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편의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스와이프 제스처 선택하시면 옵션 더보기 눌러서 편의대로 또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버튼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내가 아재라서 그런가? 내비게이션 버튼에서는 홈 버튼을 이렇게 쓸어내리면 이렇게 한 손 조작 모드도 가능합니다. 크기도 줄이고 키울 수가 있죠. 13번째 필수 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 굴락 무음 카메라로 앱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는 굴락과 원핸드 오퍼레이션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무음 카메라로는 구글 스토어에서 무음 카메라로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굴락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굴락은 한번 써보시면 안 쓸 수가 없는, 자, 왜냐면 그만큼 기능이 좋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퀵스타 위쪽에 인디게이터 아이콘 표시하는 거를 끄고 킬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C 필요 없으니까 끄고 비행기 탑승 모드 끄면 되고요. 해서 내가 편의대로 인디게이터에 표시가 되는 거를 끄고 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계 위치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스크 체인저인데요. 태스크 체인저는 레이아웃 타입을 바꾸는 건데 앱 간 이동할 수 있는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멋스럽게 바뀌죠. 자, 레이아웃 타입도 리스트, 그리드 이런 식으로 내가 편의대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 전 스택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이제 블러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버튼 눌러보면 여기서도 모든 앱 멀티 윈도우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니까 이 기능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기능들도 너무나 좋은데 솔직히 제가 자주 쓰진 않아서 추천까지 못할 것 같아요. 원핸드 오퍼레이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앱이고요. 말 그대로 한 손 조작하기 굉장히 편하게끔 도와주는 건데 터치 영역도 내가 설정이 가능하고 크기, 위치까지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오른쪽 핸들에서 이렇게 당겼을 때, 왼쪽으로 밀었을 때 어떤 기능을 이용할 건지, 대각선을 내릴 때는 또 어떤 기능을 이용할 건지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다양한 설정이 있으니까 내 편의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대각선 내려갔을 때는 화면 캡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뒤로 가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설정해놨습니다. 왼쪽 핸들도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이렇게 온오프로 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무음 카메라로 앱은 이렇게 카메라 앱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진 찍으면 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진동 모드로 해놔도. 근데 이렇게 버튼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단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음 카메라로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 서비스 동작을 켜놔야 돼요. 쭉 내리다 보면 하단부에 보통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14번째 스크린샷 찍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측면 버튼이랑 볼륨 버튼 하단부 동시에 꾹 누르면 스크린샷이 되죠. 그리고 손날로 이렇게 화면을 스와이프하면 캡처가 되고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대각선 밀어서 캡처할 수 있고요. 에어 액션으로 펜 이용해서 지그재그 하면 또 이렇게 캡처가 되죠. 이제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스크롤 캡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 이 한 장면만 캡처하기에는 뭔가 아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하고 하단부에 툴바가 뜰 때 이 아이콘 있죠. 스크롤 아이콘 누르면요, 선택 영역이 확장이 돼서 잡히게 됩니다. 이것도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아래까지 쭉 잡히게 돼요. 자, 이렇게 길게
잡힌 이미지를 갤러리에서 확인해보면 어차피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 게시물 같은 거 공유할 때 이렇게 스크린샷 길게 찍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채셨겠지만 하단부에 갤러리에 가보시면 웹사이트로 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그 사이트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아이콘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이 아이콘 있죠. 연필 모양. 이렇게 누르면 선택 영역도 잡을 수가 있고 필기도 할 수 있고요. 저장을 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는 태그인데 사진에 그 태그를 입력해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검색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공유 버튼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여기 공유 스크린샷은 삭제할 수 있다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켜주시면은 어차피 나는 그냥 공유만 할 거고 이미지 저장을 안 할 거라면 이걸 키신 다음에 공유 버튼 누르면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는 방금 그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꿀팁이죠? 15번째 카메라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 방법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래쪽에 있는 셔터 버튼 누르면 사진 찍히고요. 아래로 쭉 끌어내리면 고속 연속 촬영 되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 촬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로 이 동영상 촬영은 30프레임이고 해상도는 1920곱하기1440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셔터 버튼을 스와이프해서 이렇게 옮기면 자, 이게 플로팅 버튼이라고 해서 화면에 셔터 버튼이 생기는 건데 친구랑 같이 찍을 때 뭔가 손이 어색할 때 이렇게까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죠? 다시 원상태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없어집니다.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 눌러서 설정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쭉 내리다 보면 촬영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음량 버튼으로 내가 찍을 건지 음성으로도 찍을 건지 손바닥 내미기를 활용할 건지 다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 기능까지 활용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마법봉 누르면 얼굴 리터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뷰티였어요. 리터칭으로 바뀌었고 성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눌러서 최대치로 놓으면 엄청 홀쭉해졌죠. 다른 게 사기가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사기라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 누르면 화각이 좀 더 넓어지니까 다른 사람이랑 찍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은 역시나 촬영 중에 화면을 스와이프하면 전면, 후면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일시정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멈출 수도 있어서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컷 편집 수고를 덜 수가 있죠. 사진도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네모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우측으로 가보면 더보기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연필 모양 아이콘 누르면요.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기능들은 아래로 내려서 뺄 수도 있고 안 쓸 것 같다라는 기능들은 반대로 이렇게 올려서 뺄 수도 있죠. 그 저장 버튼 누르면 사진, 동영상, 프로 동영상만 지금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편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설정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촬영 구독 가이드 누르면 이렇게 구독 가이드가 뜨니까 좀 사진 찍는데 어색하신 분들은 표 맞춰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스캔도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QR코드 이벤트나 QR코드를 찍어야 될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아까 전에 제가 가장자료로 촬영 버튼 밀어서 고속 연속 촬영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서 GIF 파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후면 동영상 크기도 8K 그리고 울트라 HD 4K 60프레임 비율까지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자주 쓸 것 같다는 설정을 내가 원하는 설정 값으로 맞춰주세요. 전면도 똑같이 60프레임까지 4K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값인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은 꺼주시면 되고요. 하단부에 설정 유지 가보시면은 카메라 모드, 셀피 화각, 필터 내가 카메라 앱을 닫고 다시 실행했을 때 그 모드로 바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카메라 모드를 이렇게 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비율을 1대1로 놓고 다음에도 똑같이 1대1 셀카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앱 들어갔을 때 이렇게 1대1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저장 위치가 있는데 울트라의 경우에는 SD카드를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SD카드에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저장 위치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원 UI 2.5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노트 20하고 울트라의 신박한 기능이 뭐냐면 프로 동영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오디오 레벨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요.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 눌러보면 여기 히스토그램이라고 떠 있는데 히스토그램이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미지의 색조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어떨 때 쓰냐? 적절 노출값을 참고할 때 쓸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솔직히 조금 보시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는 지금 어떤 화질로 찍고 있고 프레임은 몇 프레임으로 찍고 있는지 간략하게 표시가 되죠. 위쪽에 있는 비율 누르면 이렇게 8K도 바로 찍을 수가 있고요. 녹음하고 싶은 소리의 방향성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 후면으로 할 건지 USB 핀 마이크가 있거나 버즈를 통해서 또 이거를 핀 마이크처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줌 기능이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플러스 쪽으로 가면 되게 부드럽게 줌, 축소, 확대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어차피 녹화 중에도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 기능까지 내가 부드럽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살짝 뚝뚝 끊기는 것도 많이 아쉬웠는데 이 기능 활용하시면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눈치채셨죠? 동영상 설정에서 프로 동영상 크기 가보면요, 자 여기서 다른 거는 다 60프레임인데 120프레임까지 저장이 가능하네요. 120프레임이 뭐지? 쉽게 얘기해서 1초에 최대 120장까지 담을 수 있는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부드럽게 움직여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60프레임까지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찍어보시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아쉽게도 FHD 해상도까지밖에 지원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8K는 거의 활용을 안 하지만 120프레임 동영상 한번 경험해 보시면 1초에 최대 120장까지 담기는 거기 때문에 부드러움의 정도가 달라요.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일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24프레임이니까 거기에 5배의 부드러움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카메라에서도 S펜을 활용하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가 있고요. 동영상 모드로 가려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고 버튼을 떼면 이렇게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는 거, 버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전면, 후면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가 꿀팁으로, 파노라마가 보통 가로로만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 위아래도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은근히 꿀팁이니까 활용해보세요. 16번째, 자동 재시작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에이트님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항상 켜놓게 되면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잘 때 자동 재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정에서 자동 재시작 검색해볼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뜨죠? 안쪽에 들어가 보면 내가 유일하고 자동 재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서 내가 잠드는 사이에 한 번씩은 재부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고로 SKT 통신사 제품은 T-안심 자동 재시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앱으로 들어가셔서 자동 재시작 설정하시면 됩니다. 17번째,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을 할 거예요. 설정 들어가서 맨 위에 연결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생긴 기능이, 연결하고 싶은 와이파이를 이미 사용 중인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하단부에 비밀번호 공유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쉽게 연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그런지 그 공유 버튼이 뜨지가 않았는데, 이것도 제가 어떤 환경에서 되는지 정확히 확인 후에 커뮤니티 탭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시면요, 자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고 와이파이 다이렉트 고급 가보시면요, 와이파이 자동 켜기도 끄고 키는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관리라고 해서 필요 없는 와이파이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단부에 모바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75,000원짜리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사실 5G 요금제가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상용화가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은 LTE 우선 모드로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와이파이는 이미 3개를 잡아놨는데 나 어차피 신호 센 것만 잡고 싶어 하시면은 와이파이 잡은 상태에서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여기서 자동으로 다시 연결, 요거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18번째, 소리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무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빠른 설정창에 가신 다음에 소리 아이콘을 길게 꾹 눌러볼게요. 자세히 설정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무음 한번 눌러보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음 시간을 얼만큼 할 건지, 시간을 내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볼륨을 위아래로 올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디어가 볼륨이 줄어들고 커지는데, 여기 맨 처음에 설정을 안 해놓으면 벨소리가 커져요. 자 그래서 이건 설정 어떻게 하냐, 볼륨키 누르고 이 아이콘이 나왔을 때 우측 상단에 화살표 버튼 있죠? 이거 눌러볼게요. 여기 미디어 음량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켜주시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벨소리, 무음이 계속 변경되는 게 싫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볼륨 조절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설정창 가신 다음에 소리 가시고요, 아래쪽에 쭉 내리다 보면 앱소리 분리 재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에이트님이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내가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에서만 듣고 싶고, 음악 소리나 뭐 유튜브, 미디어 음량은 차량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듣고 싶다 하시면은, 자 여기 하단부에 어플리케이션 가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 내비를 등록해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디오 기기 있죠? 요거를 저는 휴대폰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휴대폰에서는 카카오 내비 소리만 들리게 되고요, 나머지 미디어 소리는 다 차량의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너무 좋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째, 자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다크 모드 많이 활용하시죠? 일단 이 다크 모드는 눈이 편안해지면서 배터리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데요, 퀵 패널에서도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은 설정 디스플레이 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도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 있는데요, 이번 노트 20 울트라엔
LTPO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앱이나 상황에 따라 가변형으로 최대 120Hz 주사율까지 쓸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일반으로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배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을 추천드려요. 아래쪽 쭉 내리다 보면 홈 화면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홈 화면 구성이라고 해서 앱스 화면까지 같이 사용할 건지 홈 화면만 사용을 할 건지 바로 정할 수가 있고요. 앱스 화면은 요겁니다. 자, 그리고 홈 화면 배열, 요것도 4:5로 할 건지 4:6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요. 화면 해상도는 제가 지금 120Hz 주사율을 쓰고 있으니까 풀 HD 플러스까지밖에 안 됩니다. WQHD 플러스가 좋으신 분들은 일반으로 놓고 쓰시길 권장드려요. 하단부에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도 정할 수가 있고요. 쭉 내리다 보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이 기능 활용하시면 이렇게 아무데나 쓸어내려도 알림창을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설정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째, 자, 그 다음은 인터넷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홈페이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삼선 아이콘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설정 가시고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PC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꾸미듯이 내가 홈페이지로 두고 싶은 페이지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 엔진도 있는데 이것도 구글, 네이버, 빙 이렇게 고를 수가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고요. 검색 엔진 선택하시면 위쪽에 주소창 눌러서 검색할 때 이렇게 네이버라고 뜨게 되면서 네이버 검색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내가 여태까지 펼쳤던 페이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실수로 탭을 닫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알려드렸죠. 우측 상단에 점 3개 아이콘 누르고 닫은 탭 다시 열기 누르면은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점 3개 누르고 모든 탭 닫기 누르면 이렇게 모든 탭이 다 닫아져요. 자, 그리고 이제 광고 차단할 건데 다시 삼선 아이콘 누르고요. 이 아이콘 중에 광고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면은 다양한 광고 차단 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콘을 추천해드려요. 옛날부터 많이 썼는데 딱히 불편한 것도 없고 만족도도 높아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이 삼선 아이콘 눌렀을 때 이 메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에 가신 다음에 팁과 사용 설명서 이걸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보면 내 일상을 더 효율적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쭉 넘기다 보면 네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팁이 나오게 됩니다. 자, 더 알아보기 누르고요. 자, 여기서도 내가 이 기능 자주 쓸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전에 빠른 설정창 꾸미듯이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고, 자주 안 쓸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려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21번째, 자, 다음은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퀵 패널 쭉 내려서 여기 보면은 화면 녹화가 있죠. 화면 녹화 아이콘 꾹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이런 설정이 뜨게 되는데요. 동영상 화질,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까지 녹음할 수 있고, 그리고 셀프 동영상 크기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켜보면 요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카운트다운 건너뛰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누르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아이콘 눌러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필기에서 강의를 하거나 설명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떠 있다 보니까 내가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렇게 밀면은 축소화가 돼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녹화할 수가 있죠. 22번째, 자, 그 다음은 삼성 키보드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음하면서 목소리가 쉴 것 같은데 삼성 키보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꿀팁을 다 다뤘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쪽에 툴바를 보시면 우측 상단에 점 3개 아이콘 누르면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꾹 꿇어다가 이렇게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 패스라고 해서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내 카드 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바로바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가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에 자동 로그인 이것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설정하시고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채팅을 쳤다가 실행 취소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 눌러도 되지만 두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다시 생깁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번째, 저장 공간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에 가신 다음에 내 파일 검색할게요. 자, 그럼 내만 쳐도 이렇게 나오죠. 들어가 보시면은 아래쪽에 저장 공간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저장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쭉 내리다 보면 중복 파일, 용량이 큰 파일 이런 게 다 떠요, 순서대로. 그래서 중복 파일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용량이 큰 파일도 만약에 내가 옛날 영상을 담아놓고 아직까지 안 보고 있다면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필요 없는 거는 체크하시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꿀팁이죠? 아래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파일까지 뜨게 되니까 필요 없는 데이터는 다 삭제해 주세요. 마지막 24번째,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인 삼성 키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루이비통에서 일했는데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거의 99%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서 놀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건네시는 김에 고니TV도 좀 보여주시죠.
검색에다가 삼성 퀴즈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전화, 카메라, 카카오 퀴즈 다양한 앱들을 쓸 수가 있는데, 전화도 부모님 등록해서 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고요. 교육용 앱도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 건넬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이가 뒤로 가기 버튼 누르거나 홈 버튼 눌러서 나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자, 홈 버튼 눌러볼게요. 안 나가지죠.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부모님 지문 인식이나 패턴을 입력해야지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 20 초기 설정 필수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능까지 다 활용하신다면 적어도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쓸 줄 아는 특별한 분들이 되실 수 있다 확신합니다. 아마 아이폰 쓰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이야, 진짜 갤럭시가 편의성은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본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